잠깐만요, 할머님. 이거 누가 줬어요? 약사 선생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성분이 이상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일반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먹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둥둥 울렸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약병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전 평생 잊지 못할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한정옥입니다. 제 이름처럼 평생을 곱고 바르게 살아왔지만 인생은 제게 자꾸만 무거운 짐을 안겨주더군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또 하루가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잠이라는 것이 제게서 멀어진 지도 참 오래되었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이 낚시를 간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머니, 큰 놈 잡아서 회 떠드릴게요. 아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급류에 휩쓸려 허망하게 떠난 두 남자. 시신조차 찾지 못했으니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빈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며칠을 울다가 기절하기를 반복했어요. 남편이 남긴 적지 않은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제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돈이 뭐 소용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 후 며느리가 어린 손녀를 제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미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참 고맙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음을 모를 리 없었죠. 아들이 죽으며 나온 보험금은 며느리가 고스란히 가져갔지만 저는 이 손녀만큼은 꼭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살이던 미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할미 무서워요 하던 그 작은 목소리. 그때 깨달았어요. 손녀마저 없었다면 저도 아마 남편과 아들을 따라갔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완전히 잠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번쩍 뜨여 창문 너머로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곤 했죠.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하늘이 붉게 물드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쏟지 못한 모든 정을 이 하나 남은 손녀에게 쏟아부으며 살았습니다. 미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밤늦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하며 그렇게 보낸 세월이 벌써 강산 2번이 바뀐 시간입니다. 손녀는 제 사랑을 먹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났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더니 명문대에 들어가 좋은 곳에 취직까지 했으니 제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어른이 된 미진이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하곤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 수 있었단다. 정말 그랬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미진이는 제게 살아갈 이유였고, 희망이었고, 무엇보다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곤 했어요. 미진이가 커서 결혼하게 되면 저는 또 혼자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혼자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손녀가 어느 봄날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미진이의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손녀가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을 본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훤칠하고 늠름한 예비 손주 사위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한 것이 미진이 마음에 들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제게 살갑게 굴었어요. 마치 자신의 친할머니처럼 저를 살뜰히 챙기더군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미진이가 할머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의 말솜씨가 참 좋았어요. 오랫동안 젊은 남자와 대화해 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그의 관심이 새롭고 반가웠습니다. 미진이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말 대단하세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과 진솔한 말에 제 마음도 절로 누그러졌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자주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손에는 영양제며 과일, 때로는 고급 한과까지 들려주곤 했죠.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 영양제 아주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고가의 영양제를 건네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미진이도 그런 예비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았지만 이상하게도 저희 집 강아지 메리는 민수만 오면 그렇게 지저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메리는 벌써 감지하고는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평소에는 온순하기 그지없던 메리가 민수만 보면 털을 바짝 세우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저는 그저 낯선 사람에게 짖는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메리야, 안 돼. 왜 이러니? 미진이가 메리를 꾸짖으면 메리는 제 뒤로 숨어서도 여전히 민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개들이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어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가져다 준 영양제를 먹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네. 좋은 영양제라는데 왜 이럴까?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영양제통을 들여다봤어요. 포장도 깔끔하고 외국 제품인 것 같은데 회사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오랜 친구인 박술래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 정호가 요즘 얼굴이 좀 어둡네?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안 아픈 곳 찾기가 더 어렵잖아. 근데 요즘 유독 피곤하긴 해. 그렇게 저희는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누구 손주가 부자랑 결혼했네. 등등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술래가 돌아갈 때가 되어 뭔가라도 손에 쥐어주고 싶어 민수가 준 영양제 한 통을 건넸습니다. 몇 통 남아 있었고 어차피 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이거 좋은 영양제래. 가져가서 식사 후에 하루 3번 먹어봐. 몸에 그렇게 좋다네. 비싼 거야.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술래는 고맙다며 영양제를 받아갔어요. 그 영양제 이야기는 그렇게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메리가 계속 지저대고 어떤 남자가 저를 째려보며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새벽에 깨어나니 등에 식은 땀이 흠뻑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죠. 그러다 얼마 후 손녀와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정중한 분위기였어요. 둘 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미진이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미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 진지한 모습에 제 마음도 숙연해졌어요. 미진이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제가 뭐라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래, 좋다. 미진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하단다.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손녀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죠. 민수도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진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 우리 미진이 잘 부탁한다. 그런데 민수는 이번에도 영양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통이었어요. 할머니, 요즘 환절기라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꼭 드세요. 그의 눈빛이 유독 진지했어요. 마치 꼭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영양제를 줬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았어요. 고맙네, 잘 먹을게. 네, 꼭 드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그래야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지요.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견례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미진이는 들뜬 마음으로 예식장도 알아보고 드레스도 고르러 다녔습니다. 할머니, 어떤 한복이 좋을까요? 이거 어때요? 미진이가 카탈로그를 펼쳐 보이며 신이 나서 이야기할 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이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잡혔어요. 다음 주 일요일 시내 좋은 호텔에서 예비 사돈될 분들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틀 전 밤이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바닥을 굴렀는데 그 소리에 놀란 메리가 미친 듯이 지저댔어요. 다행히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앰뷸런스가 왔고 곧이어 연락받은 미진이와 민수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진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민수도 옆에서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간병하며 걱정했어요. 특히 민수는 밤늦게까지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진아, 너 눈 좀 붙여. 내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 정말 고마워요, 오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예비 사돈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에 미진이에게 말했어요. 미진아, 사돈 어른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드려라. 몸이 아파서 상견례를 못하게 되었다고. 할머니, 괜찮아요.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 곁에서 졸고 있는 민수의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맙고 우리 손녀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수가 보이는 그의 표정은 뭔가 달랐어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을 깜빡이면 다시 평소의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애들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친구 순례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어머, 정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 순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어. 병원에서도 원인 모를 두통이라 원인을 찾기기 힘든가 봐. 그런데 순례는 저를 걱정하며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망설이는 듯 했고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말을 이었죠. 그런데 말야, 정호가 저번에 내가 준 그 영양제 말이야. 응? 영양제가 왜? 순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 며느리가 약사잖아. 근데 그 영양제를 우연히 우리 집에서 보더니 누가 줬냐고 놀라면서 묻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고급 영양제라고 줬다고 했더니 세상에. 순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제 얼굴을 살폈어요. 뭐라고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이걸 혹시 드셨냐며 이거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어디 회사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성분도 이상하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이건 독약이나 마찬가지라는 듯이 내게 말하더라고. 순례의 말에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며느리가 그러는데 이런 알 수 없는 약을 누가 줬는지 조심하라고 하더라. 혹시 너 이거 많이 먹었어? 저는 손을 떨며 순례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가져다 준 영양제. 먹을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정신이 몽롱해졌던 그 영양제가 몸에 해로운 거라니. 그럼
그럼 내가 독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글쎄, 며느리 말로는 그런 것 같아. 정호가 너 누구한테 받은 거야?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미진이의 남자친구가 준 거라고 어떻게 말해요? 하지만 술래는 제 친구니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진이, 미진이 남자친구가 줬어. 뭐? 그 예비 손주사위가? 술래의 눈이 커졌어요. 술래가 간 후 저는 한참 동안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의 친절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이상했어요. 영양제를 가져올 때마다 꼭 드셔야 해요라고 강조하던 모습, 메리가 민수만 보면 미친 듯이 지저대던 것, 그리고 제가 영양제를 먹을 때마다 느꼈던 이상한 증상들. 저는 몰래 미진이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미진이가 왔을 때였습니다. 미진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저는 조심스럽게 술래가 해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미진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할머니, 미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민수 오빠가 할머니한테 왜 그런 짓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사랑하는 예비 남편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깊었던 탓일까요? 미진이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진아, 할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 오빠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오빠 잠도 못 자고 할머니 곁에서 병간호에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어떻게 할머니는 그런 진심을 몰라주고 오빠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세요? 미진이는 울먹이며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제 손으로 키운 손녀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미진이가 할머니보다 남자를 택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그 옛날 남편과 아들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미진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양제를 가져왔던 민수의 굳건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꼭 드셔야 해요라고 말할 때의 그 진지한 표정.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다른 뭔가였던 것 같아요. 메리가 지저대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직감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두통으로 쓰러진 것도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더욱 무섭고 외로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민수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미진이는 그날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다.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은 찾았어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
짧은 대화 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진이도 제가 민수에 대해 또 그런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남은 영양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포장지의 영어를 해석해 보려고 돋보기까지 꺼내 들었지만 회사명도 이상하고 성분 표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메리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요즘 메리는 예전보다 더 저에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지켜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메리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메리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그곳 약사 선생님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영양제 통을 내밀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님,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왜요? 뭔가 이상한가요? 약사 선생님이 제 손에 든 영양제 병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제품은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회사명도 의심스럽고 성분표도 허술하게 인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적힌 성분 중 일부는 의료용 처방약에서만 사용되는 물질과 유사한 이름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쉽게 말하면 일반 소비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심하면 인지저하, 기억장애, 감정조절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실제로 이런 약물은 정신과에서 조현병이나 극심한 불안장애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되는 수준입니다. 그럼 이걸 계속 먹으면 건강하신 분이 복용하시면 신경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나 혼란, 판단력 저하, 심하면 감정 기복이나 환각 증상까지도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머님, 이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이런 약은 시중 유통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혹시 불법 제조된 제품일 수도 있어요. 절대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건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수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순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순례야 있잖아. 혹시 민수란 사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그 사람 행동이 좀 이상해서 미진이와 결혼까지 한다는데 괜히 불안해서 그래. 순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가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병원에서 스치듯 봤는데 좀 느낌이 꺼림칙하고 뭔가 웃음도 이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양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 순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 우리 남편 후배 중에 경찰이 있는데 한번 물어봐 줄게. 그래 줄래? 괜히 내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순례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정호가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순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 김민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결혼 전적도 있는 사람이야. 놀라운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호가 그 김민수 아버지 이름이 김태수래. 예전에 태수건설이라는 회사를 했었다는데 20년 전쯤에 망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김태수라는 이름에 입을 다물 수 없었죠. 김태수? 태수건설? 응, 왜? 그 이름 아는 거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태수? 태수건설.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순례야. 그 김태수가 20년 전에 뭔데? 20년 전에 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고발했던 회사가 태수건설이었어. 순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여보, 태수건설이 부실 공사를 했어. 이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날 거야. 당신이 나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괜찮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겠다면서. 정호가 그럼 설마. 응. 그날 밤에 전화도 왔었어.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순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호가 그럼 20년 전에 내 남편하고 아들이.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김태수가 우리 남편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시신을 찾을 수 없었는지,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였는지.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호가 그럼 미진이도 위험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아, 미진아. 어서 와라. 저는 애써 평상시처럼 말했습니다. 순례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두 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계셨어요? 순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요즘 동네에 도둑이 많이 든다고 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만 했어. 아, 그래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할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미진이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순례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도했습니다. 미진아, 오늘 일찍 왔네?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순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정호가 내일 또 보자. 그래, 고마웠어. 순례가 가면서 제게 의미 있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은 영양제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영양제 병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다음 날
순례가 남편의 경찰 후배 연락처를 가져왔습니다. 이분한테 연락해봐. 조용히 수사 의뢰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례 친구 한정옥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영양제 성분 분석과 민수의 신원 조회를 은밀히 진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미진이를 통해 민수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하고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물어봤죠. 미진아, 민수는 대학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니? 아니요, 별로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가끔 회사 동료들하고만. 왜요? 그래, 학창 시절 얘기는 잘 안 하나 해서. 할머니가 듣기엔 내 예비 신랑이 영 신비주의 같아서 말이야. 하, 그러고 보니 예전 얘기는 잘 안 하네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죠, 뭐. 미진이는 별 생각 없어 보였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병원에서 쓰러진 이후 민수는 제 병간호를 핑계 삼아 자주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방 안 온도를 살피고 침대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기도 했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더없이 살뜰하고 자상한 예비 손주 사위였을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 저 역시 그런 사람이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저를 챙기려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그의 손을 받는 일이 제겐 참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진이는 야근한다고 해서 먼저 왔어요. 그래, 들어와. 민수는 또다시 영양제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잘 드시고 계시죠? 응, 먹고 있어.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민수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뭐가? 예전보다 뭔가 날카로워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민수는 저를 떠보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난 괜찮다. 오히려 요즘 더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아. 아, 그러시군요.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할머니, 영양제 한 알 더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두 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양제를 받아들고 입에 넣는 척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뱉어냈죠. 고맙다. 참 고마워. 민수는 제가 영양제를 삼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건망증 같은 거 없으시고?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요, 그냥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민수는 계속 저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려 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해져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민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사람의 진짜 모습 같은 것들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머니, 혹시 누가 이상한 말이라도? 아니야, 아무도 이상한 말 안 했어. 다만 나이가 들수록 직감이 더 예리해지는 것 같아.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는 긴장해. 민수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별 뜻은 아니고, 결혼 준비 잘하라고. 우리 손녀 행복하게 해주려면. 저는 천천히 웃었어요. 그날 민수가 간 후, 저는 메리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메리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할머니가 더 영리한지, 그놈이 더 영리한지. 두고 보자. 메리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마치 응원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준비가 되었거든요. 20년 전 남편과 아들의 원수를 갚을 준비가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첩을 사서 민수가 언제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5월 15일 오후 3시 민수 방문. 영양제 세알 강요. 꼭 드셔야 해요라는 말을 5번 반복.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임. 술래가 도움을 주었어요. 술래의 아들이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까지 빌려다 줬거든요. 정호가 이거로 그놈 말 다 녹음해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야. 며칠 후에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중고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작은 블랙박스 카메라를 샀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 하시려고요? 가게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손자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보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이유를 댈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책장 뒤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메리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메리야, 이제 우리가 그놈을 잡을 거야. 며칠 후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영양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거는 더 좋은 성분이에요. 하루에 3번 꼭 드셔야 해요. 저는 녹음기가 켜져 있다는 걸 확인하고 대답했어요. 고맙구나, 민수야. 민수가 영양제를 두고 다녀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민수가 간 후 저는 영양제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일주일 후 술래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오더군요. 술래는 종이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것 봐. 20년 전 신문 기사도 찾았어. 김태수가 부실공사로 고발당한 후 스스로. 제 손이 떨렸어요. 신문 천면에 부실공사 폭로 후 건설업체 사장 극단적 선택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술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김민수의 주민등록 등본이야. 아버지란에 김태수라고 나와 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정호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이제 미진이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USB에 담았어요. 녹음 파일, 사진, 신문기사, 신원조회 결과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미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할머니, 민수 오빠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자꾸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피해망상 같은 게 있으시다고.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미진이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진아, 할머니는 정상이야. 오히려 요즘 더 정신이 맑아졌어. 그렇긴 한데
민수 오빠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씩 착각하실 수도 있고, 미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미진이는 제 방에서 나간 뒤에도 거실에 불을 켜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이의 뒷모습을 저는 조용히 문틈으로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미진이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아빠 유품 꺼내보다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미진이가 조심스럽게 낡은 스크랩북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아빠가 모아둔 기사들인데, 근데 여기 태수건설 관련 기사들이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부실공사 고발하셨다는 기사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김태수? 이름이 낯익어요. 미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할머니, 혹시 이 김태수가 민수 오빠 아버지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오빠가 가끔 자기 아버지 얘기할 때 예전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땐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미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무너졌다고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달라졌을 거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땐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혹시 우리 할아버지인가요? 미진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USB 하나 준비해 뒀어. 이제 할머니 말을 들어볼 준비가 됐니? 미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민수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USB를 본 미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응, 미진아. 모두 사실이야. 미진이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저에게 독이 든 영양제를 강요하는 목소리, 요양병원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진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미진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뒤에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요양병원 직원들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수 오빠, 이분들은 누구예요? 미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할머니 건강 상담을 위해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과 함께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해요. 민수가 다가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난 멀쩡하다. 내가 왜 가야 하냐? 저는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미진이도 동의했거든요. 민수가 제게 속삭이듯 말하며 미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정말 그랬니?
제 목소리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진이가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순례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순례의 목소리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누구세요? 민수가 순례를 보고는 어설프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옥이 친구다. 순례가 민수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민수 씨죠?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민수가 발뺌하려 했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놀랍게도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미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아니, 이 사람이 할머니에게 독성분이 든 영양제를 먹이려 했어요. 그리고 20년 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경찰관이 휴대용 장치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꼭 드셔야 해요. 하루에 3번씩 민수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역겹게 들리던지. 그리고 이거는 영양제 성분 분석 보고서예요. 일반인이 복용하면 안 되는 정신과 약물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미진이가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건 조작된 거야. 미진아, 내가 나를 믿어야지. 민수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믿어요? 미진이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제 슬픔 대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도 다 찾았어요. 당신 아버지가 김태수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예비사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악에 바친 한 남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김태수야. 내 할아버지 때문에 망하고 죽은 김태수. 요양병원 직원들이 민수의 돌변한 모습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가족이 우리 아버지를 망가뜨렸어. 부실공사가 뭐가 잘못됐는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 민수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민수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내가 더 나쁘게 만들고 있구나. 닥쳐. 민수가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이 재빨리 민수를 막아섰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죗값을 갚기보다는 더 나쁜 길을 택했구나.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하고 순진한 내 손녀를 이용하고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나빠? 민수가 비웃듯이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미진이가 민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는 당신과 결혼하려는 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너희 할머니 재산만 노렸어. 너 같은 건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그 말에 미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민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민수, 당신은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민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거실에는 저와 미진이 그리고 술래만 남았습니다. 미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괜찮다, 미진아.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난 게 내 잘못은 아니야. 저는 미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할머니가 포기하셨다면, 미진이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포기? 할머니가 왜 포기해? 너를 지켜야 하는데. 저는 미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메리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놈을 잡았어요. 이제야 편히 쉬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과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리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고맙다, 미진아. 그리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메리를 내려다봤어요. 메리가 도와줬어. 처음부터 그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메리가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으니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의심할 일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메리가 제 발치에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미진이도 옆방에서 깊이 잠들고 있고요.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주인공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